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네, 5월도 벌써 마지막 방송입니다. 와, 계절의 여왕 5월이 또 이렇게 호로록 지나갔다. 네. 아, 저 진짜 1월에 이 K-팝 메이트 시작할 때만 해도 상반기 잘 버티면 성공이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네. 저희 귀엽고 작은 K-팝 메이트 이 8천만 K-팝 둥이들의 응원으로 아주 쑥쑥 잘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시간이 워낙 잘 가다 보니까 네네. 어느덧 5달을 채웠구나 맞아요. 라는 사실이 새삼스레 들면서 네. 스스로 좀 뿌듯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좀 아껴주시는 분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방송 제작하고 있고요. 네. 유튜브로도 많이 봐주세요. 네, 좋아요도 많이 찍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아시죠? 네, 예. 좋습니다. 예, 그만 좀 하세요 같은 느낌인데요. 네. 오늘도 문 열어보겠습니다. 김유나 블럭의 K-팝 K-팝 메이트. 스테이션 Z K-팝 메이트 5월 29일 일요일 첫 곡으로 정세훈의 롤러코스터 듣고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네, 저는 음악평론가 김윤합니다. 네, 지난주에 네. 저희 치명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네. 저는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PD님의 이 편집이 저는 자기가 뽑아놓고 자기 플레이리스트에 감탄했다는 줄 알고 아니요. 블럭 늘었어 이런 아니요. 느낌이었는데 저희가 막 정말 그 방송 이렇게 맞아요. 했던 그 순간들을 회고해 보면 네. 내가 너무 정신을 놓고 그죠? 방송하지 않았나 맞아요. 라는 좀 걱정을 했는데 방송을 듣는 순간 네. 이거는 정말 이제 정말 아무 말을 더 해도 되겠다. 저도 들으면서 약간 그 공영방송의 위험을 저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면 1초도 지나지 않아서 삐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재 PD님을 만났다. 저도 들으면서 너무 좀 즐거웠는데 네. 방송 들어주신 분들도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또 다시 듣기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천재 PD님의 손맛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션 Z 89.1 인스타그램 계정 가시면은 저희 플레이리스트 올라가 있습니다. 맞아요. 순서대로 쭉 들어보시면 정말 좋은 감상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요. 이 K-팝의 어떤 무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격주 K-팝 시간이 돌아왔어요. 네, 오늘도 또 할 얘기도 많고 나온 음반도 많습니다. 얘기거리 네. 풍성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에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간단히 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3193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저는 락을 엄청 좋아하는데 K-팝은 잘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 조승연 씨 신곡과 드림캐쳐 노래를 듣고 K-팝에 입문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락 사운드가 많이 들어간 아이돌 노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참고로 제 K-팝 최애곡은 데이식스의 Love Me or Leave Me입니다. 비슷한 걸로 추천해 주시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요런 또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왕왕 계시군요. 좋죠. Love Me or Leave Me 좋아하시면 약간 좀 센 사운드도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센 사운드라면 약간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드림캐쳐도 또 좋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원래도 근데 락을 엄청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게요. 또, 네.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게 취향에 맞으실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저 개인적으로 올 상반기에 손꼽는 락 사운드가 들어간 곡이 그 예나 씨의 스마일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가볍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네네. 상큼한 5월에 어울리는 락 사운드 즐기시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데이식스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전 역시 최근에 또 K-팝 씬에서 나름 열일하고 있는 그 원위
원위 음악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원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요? 네. 원위는 조금 데이식스보다는 조금 더 감상적인 그쵸, 늘 그쵸. 우주를 사랑하는 이런 팀인데 러브 더 갤럭시 같은 팀인데 네. 그래도 뭐 사운드적으로나 되게 좀 뭐랄까 정통 모던 락 같은 느낌 좋아하신다면 맞아요. 마음에 드실 것 같아서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맞아요. 원위만의 그런 시그니처 같은 그 사운드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네. 뭐 제목도 이제 뭐 소행성 이렇게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네, 소행성이란 곡도 좋아하고 저는 이제 데이식스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또 엠플라잉 빼놓을 수가 없어서 그쵸. 네, 엠플라잉 노래 중에 좀 뭐 아진짜요나 이런 막 흥겨운 록곡도 맞아요. 있는데 네. 뭐 사이사이라는 이제 조금 신나는 곡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곡도 추천하고 네. 그리고 저도 생각났는데 그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최근에 타이틀곡들이 되게 그 흔히 말하는 이모코어 사운드를 그쵸. 많이 이 도입을 하면서 네. 또 락 사운드에서 좀 색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번 작년 올해 타이틀곡들 찾아보시면 또 재미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요 테마 가지고만 한 30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좋네요. 나중에 요런 장르별 특집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사랑 담긴 요청들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에게 부탁하고 싶은 뭐 특집이나 다뤄보고 싶었으면 하는 이야기들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개인적인 연락은 안 되고요. 샵 891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네, 콩마이케이 무료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5월 하반기 격주 K-팝 이제 시작해야겠죠? 가봐야겠죠? 네. 네, 그 전에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눈을 떠보니 12시네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 아참 갈 수가 없었지 내 기분은 아주 막막해 그러다 손에 댄 스마트폰 네 두 달러 유기자를 뭔가 병드가 안 그래도 만나는데 편하게 가볼게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최근 2주간의 신보를 살펴봅니다. 격주마다 찾아오는 격주 격주 K-팝. 네, 격주 K-팝 또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저희가 귀에 띄었던 작품들을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K-팝 정말 쉬지도 않고 앨범이 나와요. 맞습니다. 맨날 좋은 리스트업 앨범이 할 계속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게 바쁘게 돌아가는 이 K-팝 씬에서 마음에 들었던 작업들을 저희가 또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네, 오늘은 네, 이제 유나님께서 먼저 그럴까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저희가 또 이제 첫 곡으로 저희 K-팝 메이트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이 정세훈 씨 노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아마 오늘 격주 K-팝에서 픽이 됐나 보다 싶으실 텐데 정답이고요. 그리고 제가 격주간 신보 중에서 가장 좋았던 앨범으로 뽑은 작품에서 한 곡 뽑아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정세훈 씨의 새 앨범 Where is my garden? 이라는 아주 귀여운 앨범을 이번 주 격주 K-팝에 제가 픽을 해봤는데요. 네. 저는 이 앨범이 가장 좋았던 게 뭐였냐면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느껴질 때를 항상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 K-팝에서 그걸 찾는다는 건 정말 산에 가서 조개 껍질 찾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엄청난 비유네요. 근데 아시잖아요. 정말 네, 그쵸, 이 그럼요.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만드는 결과물에서 어떤 그 사람이 느껴지는 음악을 찾고자 한다는 게 너무 허황된 기대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서 사실 K-팝에서는 그다지 그쪽으로 기대를 하진 않고 듣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 정세훈 씨의 앨범을 들으면서는 정세훈이라는 사람이 너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너무 기분 좋은 웃음을 제가 계속 짓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따지고 보면 뭐 더 좋은 앨범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뭐 획기적인 접근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느껴진다는 측면에서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좀 웃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 앨범을 기분 좋게 뽑아봤어요. 네네. 이 앨범이 좀 정세훈 씨로서는
꽤 오랜만에 나온 앨범인데 그쵸. 1년 넘게 만에 지난 정규 앨범 그 24 다음에 오랜만에 나온 미니 앨범인데 그쵸. 그동안에 이제 좀 차분하게 자기 음악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템포를 좀 찾았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수록곡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특히 그 첫 곡이 가든이잖아요. 네네. 그 앨범 제목에도 들어있는 이 곡이 저는 딱 듣는 순간 너무 좋았는데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네. 앨범 시작할 때 산책하는 것처럼 정원 산책처럼 막 새소리가 빽빽빽빽 나면서 네네. 너무 그 정세훈 씨 특유의 느긋한 약간 너무 느긋해서 약간 킹받는 이런 느낌의 템포로 너무 좀 캐치한 또 멜로디가 막 걸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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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약간 굉장히 좀 세련된 어프로치의 곡으로 시작이 되면서 뒷부분에 이제 쭉 저희가 첫 곡으로 들었던 롤러코스터 같은 발랄한 뭐 이런 트랙도 있고 그쵸. 또 조금 더 락킹한 느낌이 드는 뭐 10분 같은 곡도 있고 네. 또 약간 또 정세훈 씨 특유의 그 느긋함이 있는 뭐 북이나 널디 같은 곡까지 맞아요. 굉장히 좀 다채로운 곡들이 들어있는데 근데 그 모두가- 흐름이 되게 맞아요. 정말 잘 짰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순서대로 네. 들으면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썼구나라는 걸 좀 그래서 느꼈어요. 저도 앨범 들으면서 이거는 뭔가 K-팝도 아니고 가요도 아니고 제 안에서는 일견 따지고 보자면 그 한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밴드 중에 타이티에이티라는 팀이 있는데 네네네, 그쵸. 뭔가 그 팀이 이제 밴드인데 팝 사운드를 아주 예쁘게 들려주는 팀이잖아요. 그 팀 음악이 연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예쁜 팝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앨범을 들으면서 너무 자기 자리를 잘 찾아서 앉았다? 네네. 그것도 자신만의 색깔과 템포로 이 느낌이 참 많이 들었고 그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또 그 생각을 했죠. 어떤 생각? 이런 사람이 어떻게 프로듀스 시리즈 같은 곳에 나가서 그쵸. 활약을 또 했을까. 근데 그 푸디 안에서의 정세훈과 이 앨범에서 정세훈이 크게 다르지 다르냐? 않아요. 그니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런 재질이 참 너무 좋았고 맞아요. 저는 사실 정세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는 K-팝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티스트 정체성 자체는. 물론 그가 활동하는 영역은 K-팝이지만 맞아. 자기를 뭐 이제 싱어송라이돌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이런 형태의 그 생태계 교란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완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K-팝이라고 할 때 되게 규격화된 어떤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좀 깨나가고 좀 맞아요. 뾰족뾰족하게 찢어서 밖으로 나가는 저는 그런 아티스트들을 정말 좋아하고 정세훈 씨도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정세훈 씨가 이제 음악을 시작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그런 큰 기대는 없었는데 이 사람이 만드는 음악, 활동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예능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까지 맞아요. 모든 게 그냥 한결 같은 맞아요. 거예요. 그 묘하게 귀여우면서 약간 킹받는 그 느낌이 되게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음악에까지도 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거죠. 진짜. 맞아요. 그럼요.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는 그러니까요. 것이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질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세훈 씨 새 앨범 들으면서 지금도 좀 웃고 있거든요. 은은하게 웃는 그런 격주를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약간 그 어떤 규격화된 K-팝에서 균열을 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블럭 씨가 격주간 신보 중에서 좋았던 앨범으로 뽑은 이 앨범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라인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DJ로도 활동을 또 하시고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DJ 말고 그렇죠, 음악을 그렇죠. 트는 스테이지에서 이제 음악을 틀고 하는 DJ로도 활동을 하고 뭐 솔로 아티스트로서 춤도 엄청 잘 추고 그쵸. 퍼포먼스도 장난 아니고 그렇죠. 그런 분의 이제 앨범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바로 효연의 효의 빛입니다. 사실은 고민을 조금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신곡이 2곡이고 나머지 곡들은 맞아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선보였던 곡들을 맞아요. 이제 하나하나 싹 이제 모아놓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조금 아쉬웠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오히려 좋아 같은 오히려 느낌이에요. 좋아가 요즘 입에 붙어서 그 오히려 좋은 게 이렇게 파편화돼 있고 좀 듬성듬성 있었던 그 효연이라는 아티스트의 그 EDM 커리어를 이렇게 한 군데 싹 정리해 놓은 느낌? 그래서
의외로 그렇게 사실은 뭐 진짜 몇 년 전 곡도 있고 이렇게 맞아요. 막 있는데도 앨범 하나에 묶어놓으니까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력을 많이 느꼈고 물론 타이틀곡 딥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딥 그 그 뮤직비디오나 네, 이런 전 거를 음악 방송 무대도 봤는데 와 이런 좀 이 제목 그대로 좀 장르적으로 딥한 사운드잖아요. 사실 그쵸, 뭔가 그쵸. 음악 방송에서 보기에도 앞뒤 아, 그쵸, 곡들과 그쵸. 연결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독보적인 사운드가 느껴지는 곡인데, 그걸 해냅니다.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뭐 말이 좋아서 정말 뭐 EDM이나 전자음악을 표방한다고 하지 그거를 이렇게 뭐 퍼포먼스로 보여주거나 자기 커리어로 가져간다는 게 쉬운 네. 일은 아니에요. 아, 그쵸. 특히나 뭐 직접 DJ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네. 그냥 단순한 관심 뭐 그런 내가 이런 걸 좀 해볼까 아.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쵸. 몇 년을 할애하고 한다는 게. 네. 그리고 그 음악하고 효연이 소녀시대 때부터 보여준 그 퍼포먼스나 그 어떤 이미지? 춤에 있어서의 춤? 그 실력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맞잖아요, 사실. 아, 그쵸. 이런 음악에 이런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흔치가 않거든요. 네. 특히나 딥 같은 곡은 네. 그 말 그대로 이제 조금 딥한 사운드이기도 한데 네. 거기에 맞춰서 더 이렇게 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맞아요. 게 대단하다고 느꼈고 네. 하지만 오늘 제가 틀 곡은 아,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뒷 얘기를 오래 해놓고 딴 곡 튼다고요? 네. 아, 그래요? 뭔데요?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스투피드라는 곡인데 아, 네네. 이 곡을 왜 골랐냐면은 음. 저는 이게 어쨌든 효연이라는 음악가가 소녀시대라는 정체성을 또 뗄 수가 없잖아요. 아, 그쵸. 그리고 그 특유의 밝은 에너지 그리고 되게 당당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스투피드가 되게 잘 갖고 있어요. 네. 팝록 사운드의 곡인데 요 곡을 딱 들었을 때 근데 사실은 딥과 스투피드가 이게 괴리가 꽤 커요. 근데 아, 네네. 그 앨범으로 들었을 때 처음 첫 번째 곡이 딱 오 굉장하다 하고 두 번째 곡이 나왔을 때 엥 했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도 이제 어쨌든 오히려 좋았던 거죠. 그런 밝은 모습이나 이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요 곡을 통해서 또 보여준다는 게 어쨌든 네. 효연의 그런 여러 가지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앨범에 잘 담으면서도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고 요 곡이 또 앨범으로서의 가치를 좀 더 높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저도 앨범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블럭 씨가 느꼈던 거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신곡이 너무 적어서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아티스트로서는 어쨌든 이게 싱글 단위의 릴리즈를 계속하는 것보다 앨범 단위로 딱 나왔을 때 그쵸.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이 좀 뚜렷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그쵸, 그쵸. 있거든요. 예전에 맞아요. 선미 씨도 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걸 강하게 느꼈었는데 네네. 그래서 앨범으로 이것들을 모아 들어보니 효연, 그 효라는 아티스트가 어떤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고 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뭐 한 순간의 유행을 따라가는 접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확고해져서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제 이런 좀 전자음악, 뭐 DJ, EDM 사운드를 이끌어 나가는 효연의 어떤 미래가 조금 또 궁금해지는 그런 앨범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멋져요, 멋져. 네, 너무 멋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블럭 씨가 최고의 앨범으로 뽑았던 효연의 딥 앨범 수록곡이죠. 스투핏 듣고 오시겠습니다. 효연의 스투핏 듣고 오셨습니다. 아, 확실히 색깔이 진짜 뚜렷하죠. 네, 요런 또 팝스러운 아, 사운드도 맞아요. 굉장히 잘 소화해내시는 게 네. 멋진 것 같아요. 또 효연 씨가 딱히 그 소녀시대에서는 보컬을 막 선보인 적은 없었는데 자신의 어떤 음색이나 톤에 맞는 곡들을 좀 잘 캐치해서 솔로곡들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여러모로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렇다면 격주 K-팝 이번에는 2주 동안 나온 신보 가운데에서 가장 좋았던 노래를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블럭 씨 먼저 한번 가볼까요? 네, 제가 꼽은 2주간의 신보 중 가장 좋았던 노래는 TNX의 비켜입니다. TNX도 주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신인 그룹 중에 하나였어요. 그쵸, 아무래도 회사도 회사고 또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그쵸, 예, 좀 겪었고 크게 했었으니까요. 네. 일단은 뭐 그런 소속사 네, 이제 뭐 피네이션 그렇죠. 어떤 싸이로 대표되는 그 네. 회사의 이제 첫 보이그룹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목도 네. 많이 받았고 관심도 많이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그런 퍼포먼스라고 하면 이제 보컬로서의 퍼포먼스도 있을 것이고 네네. 그리고 또 진짜로 그 무대에서 보여주는 춤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네. 두 가지면 모두 굉장히 잘 완성되었다. 준비가 되게 많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일단 안무도 굉장히 빡센데 네. 그거를 되게 잘 소화하더라고요. 아유.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멋있었고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온전히 랩이거나 온전히 보컬이면 오히려 좀 그 톤이나 이런 것들을 소화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네네. 여기 나오는 이제 곡들에서 뭐 벌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멜로디컬하면서도 막 너무 랩도 너무 보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소화했다는 점에서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뭐 앨범 전체로 봐도 이제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데 저는 비켜가 어쨌든 좀 강한 이제 약간 EDM 트랩 같은 그런 네. 곡이잖아요. 이제 그런 곡들이 조금 이렇게 뭐 물론 센 이미지는 줄 수 있지만 네. 세련되었다는 느낌을 주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저는 그 선이나 이런 톤 같은 것들을 되게 잘 지켰다고 생각해서 멤버들의 역량이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앨범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상향 평준화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데뷔하는 신인들이 뭐 아이돌 3회차 정도는 하신 것 같아요. 그쵸. 아이돌들이 정말 데뷔를 많이 하는데 네. TNX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뭐 서바이벌도 거쳐서 더더욱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완전히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되어서 데뷔한 팀이라는 느낌이 저도 듣고 보면서 많이 들었고 네.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 더 매력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저는 좀 그 약간 날것의 느낌이 나는 게 좋더라고요. 이거를 약간 구체적으로 정량화해서 이야기하긴 좀 어려운데 네. 보통 요즘에 이제 너무 준비들이 잘 돼서 나오기 때문에 첫 앨범부터 미끈하게 완제품이 나올 때도 너무 많고 정말 기성의 이제 활동을 하던 아티스트 앨범처럼 나오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졌는데 네네. 그렇다 보니까 가끔 이 약간 그 신인으로서의 색깔이나 변별력 같은 게 잘 안 느껴지고 다 좀 매끈매끈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근데 이게 대표님의 성향 때문일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약간 좀 까슬까슬한 느낌이 들고 아까 전에 블럭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뭔가 뭐 확 랩도 아니고 확 노래도 아닌 그런 묘한 밸런스도 사실은 요 기획사의 대표님이 또 그거에 전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뭔가 정통이라기에는 또 굉장히 무림에서 온 듯한 느낌을 좀 날것의 느낌이 언제나 있는데 그런 게 은근히 좀 이 TNX라는 팀의 색깔로 또 느껴지는 것도 이 또 K-팝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좀 기획사별 특징 찾는 것도 재미잖아요. 그쵸. 저도 모르게 그 어떤 일말의 시선으로 이 앨범을 바라보는 저를 느끼면서 그리고 뭔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되게 좀 재미있었던 그리고 재미가 있어서 기억에 남은 그런 오랜만에 좀 신인 앨범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정말 첫 타이틀곡 같은 느낌이 커서 맞아요, 더 좋지 맞아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막 너무나 엄청나게 능숙 이런 것보다도 그렇죠. 약간 패기도 있고 맞아요. 에너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 좋았고 뭐 앨범 전체에 참여한 이제 페노메코도 좀 K-팝 작곡가로서 좀 성장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좀 살짝쿵 들어가 있는 약간 올드 패션드한 느낌도 이 팀의 메리트로 앞으로 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초 세련된 K-팝 같은 느낌보다는 조금 더 대중 가요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눈여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자, 저의 이번 주 가장 좋았던 노래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 뽑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약간 그쵸. 전주 들어보면 너무 그쵸. 김유나 픽이고 저 이 앨범의 이 곡을 듣는 순간 약간 내적으로 외쳤잖아요. 아스트로 믿고 있었다고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좀 주먹을 내세우면서 너무나 탁 마음에 들었던 곡이었습니다. 네. 바로 아스트로의 정규 3집이죠. 네. 타이틀곡 캔디 슈거팝
아이고 제목부터 제가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캔디에 지금. 슈가에 팝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김윤아 음악 평론가의 얼굴을 보셨어야 그래요? 되는데 아직 화사한가요? 아주 네. 왜요? 아닙니다. 계속 하시죠. 묘사해 주시죠. 저는 그 정도로 묘사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네. 지금 약간 뭔가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들이 확장되는 느낌으로 너무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눈에서 하트가 그래요? 막 뿅뿅뿅. 근데 이 노래는 정말 그 어떤 전형적인 청량 곡이에요. 사실 그쵸. 제목부터도 너무너무 노렸고 그렇죠. 뭐 뮤직비디오에서부터 뭐 멤버들이 그런 무대에서 표현하는 방식까지 그렇죠. 좀 크게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제목 그대로 캔디와 슈가와 팝을 섞은 그런 곡입니다. 이렇게 딱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을 감잖아요. 푸른 바다, 하얀 백사장, 오픈카, 달려! 네? 그 드라이브감 모든 것이 느껴지는 곡이어서 올해 여름에 이제 좀 슬금슬금 휴가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휴가용 케이팝 플레이리스트에 이 곡 하나쯤은 꼭 넣으시면 좋지 않을까. 약간 좀 여기에다가 이제 막 그 아름다워 같은 곡 있잖아요. 네. 약간 시티팝 좋아하시면 윤수일 씨의 아름다워 같은 거 이렇게 연결해서 네. 한번 잡숴봐. 예. 톤만 놓고 보면은 예. 약간 6.1 지방선거 기조해설처럼 약간 기호 2번 아스트로 약간 꼭 투표해달라고 하는 예, 그런 느낌으로. 청량팝 걸기대회 같은 느낌으로 제가 지금 너무 흥분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네. 일단은 뭐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전공법이고 맞아요. 뭔가 크게 어떤 다른 뭔가 어떤가를 뭐 더하고 빼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맞아요. 뭐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맞아요. 제대로 해보겠다는 순수한 느낌이 들어서 퓨어 100%의 청량 같은 느낌인데 네. 의외로 이걸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는 팀이 드물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샤이니 다음이 아스트로란 말인가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이 아스트로의 청량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저의 기세에 눌린 블럭 씨가 아스트로의 캔디 슈거팝부터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이상하다. 곡은 비켜가 훨씬 센데. 그쵸? 네. 제가 너무 센가 봐요. 예, 아스트로의 캔디 슈거팝 먼저 듣고요. 또 블럭 씨가 2주에 가장 좋았던 K-팝 노래로 꼽은 TNX의 비켜까지 이어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스테이션 Z 김윤아 블럭의 K-팝 메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 이어 들어도 되는 곡 맞죠? 아니 저희가 뭐 항상 이렇게 좀 상반되는 느낌의 네. 곡들을 붙여 들을 때가 많기는 많았었는데 새삼 약간 뭐랄까 그 쓴맛 사탕과 단맛 사탕을 번갈아 가면서 쓴약과 단맛의 사탕을 번갈아 먹은 듯한 느낌으로 아주 매력적으로 이어서 듣고 와봤습니다. 네. 요게 또 K-팝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그럼요. 게 2주에 나온다. K-팝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매주 밀고 있는 코너 속의 코너 시간이죠. 일명 플래시백 가볼 텐데요. 어떤 코너죠? K-팝 명곡 중에서 네. 다시 듣고 싶은 곡들을 취향껏 골라보는 코너입니다. 네. 이번 주 플래시백은 네. 이제 유나님께서 맞습니다. 골라주셨어요. 제가 근데 너무 지금 단짠단으로 선곡을 해온 느낌이 있긴 한데 괜찮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사실 이 아스트로의 캔디 슈거팝을 이번 주에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좀 청량한 계열의 팝들을 또 많이 찾아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노래 들으면서도 이거 뒤에 이어서 샤이니 뷰 같은 거 이어 들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샤이니의 멤버인 키 씨의 노래 가운데에서도 네. 또 블럭 씨도 같이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을 만한 소연 씨가 피처링을 담당한 노래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저의 선곡 정말 천재적인 듯. 자, 키 피처링 소연의 I Wanna Be 준비해봤는데 진짜 좋았어요. 이 노래 진짜 좋았죠. 이게 이제 키 씨가 군대에 가기 전에 맞아요. 첫 앨범을 내놓고 리패키지 앨범을 발표하면서 리패키지의 타이틀곡으로 수록을 했던 곡이었는데 네네. 뭐 지금까지도 꽤 인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약간 UK 게러지풍의 굉장히 상큼한 느낌을 주는 댄스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또 제가 그 키씨의 배드러브 앨범을 정말 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기도 했었는데 키씨가 참 대단한 사람이란 생각이 늘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배드러브 얘기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팀에서 메인 보컬도 아니고 메인 댄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성이랄까? 네.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미묘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활약상을 보고 있으면 뭐 정말 전천후라는 그렇죠.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 뭐 샤이니라는 팀으로도 계속 활동 중이니까 하나의 팀이 좀 단단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해 나감에 있어서는 설사 기본적인 포지션이 좀 미묘하다는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이렇게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찾아 나가는 전 정말 똑똑한 멤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멤버가 있는 게 팀에도 도움이 되고 그럼요. 그리고 이 아티스트의 커리어에도 참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그쵸. 생각을 늘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앨범에서 뭐 I Wanna Be도 너무 좋고 저는 네. 사실 그 크러쉬와 함께했던 센처간에 이 노래도 너무 좋았고 네네. 특히 저는 그 굿굿 좋다는 얘기를 굉장히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하고 다녔던 생각이 나는데 네. 이 노래로 키씨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요 곡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요즘 계절에도 참 어울린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플래시백 2019년에 발표된 네. 키 피처링 소연의 I Wanna Be 듣고 오겠습니다. 스테이션 Z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 오늘은 격주 K-팝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네.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발매된 신보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K-팝 덕후들의 재미 중에 재미, 저와 블럭 씨가 가장 좋았던 수록곡 함께 해볼 텐데요. 네. 이 파트도 제가 한번 오늘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온 음반들이 꽤 많았어서 엄청 수록곡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네. 결국에는 저는 늘 이 파트에서는 제가 2주에 가장 자주 들었던 수록곡을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너도 야, 이 노래 좋아, 너도 들어볼래? 이런 마음으로 늘 가지고 오게 되는데 네네. 그 곡이 바로 갓세븐의 Drive Me to the Moon이라는 Drive Me to the Moon이라는 곡이에요. 오늘 뭔가 또 청량 쩝쩝 박사 같은 느낌으로 지금 선곡을 엄청나게 해오고 있는데 네. 이 곡도 그런 청량한 튠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또 갓세븐의 컴백이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되었었어요. 네네. 특히 뭐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모든 멤버들이 JYP를 떠나면서 네네. 완전체로는 다시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았던 팀이었어서 네. 좀 깜짝 컴백을 한다는 소식에 많은 뭐 아가새 분들도 좋아했을 거고 이외에 뭐 K-팝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희망이 같은 느낌으로 여러 가지로 좀 희망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활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컴백해서 근데 멤버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은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음악 방송 활동도 못했고 그냥 이제 음반을 내고 뭐 좀 컨텐츠들이나 뭐 라디오나 이런 것들만 조금 하는 정도로만 활동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완전체로 다시 잠깐 신기루처럼 떴다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어떤 과정이 되게 K-팝 치고 평화롭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좀 반가웠어요. 왜냐면 많이들 아시다시피 뭐 이 이름 가지고도 분쟁이 그쵸. 너무 많은 바닥이 바로 이 K-팝 씬이고 그쵸. 또 완전체로 모이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도 뭐 각 소속사 간의 어떤 이해관계나 뭐 스케줄 같은 것 때문에 어그러지는 경우를 뭐 너무 많이 보고 있으니까 네네. 이게 거의 뭐 온 우주의 기운이 도왔어요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JYP 측에서 또 쿨하게 뭐 이 갓세븐이나 뭐 그 JJ 프로젝트나 그런 뭐 유닛명들까지도 다 그냥 권리를 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뭐 앞으로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가끔씩 팬들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앨범 제목도 갓세븐이라고 심플하게 붙여서 앨범을 발표했던데요. 뭐 음반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도 그래서 약간 그 음반이 만들어지고 발표되게 된 어떤 흐름 네네.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앨범을 듣는데 그 가운데서 제 귀에 가장 걸린 이거는 이제 영재 씨가 작업을 한 곡인데 네. Drive Me to the Moon이라는 곡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정말 달로 기분 좋게 드라이브하면서 가는 것 같은 팝 튠이에요. 네. 제가 소개할 곡도 좀 팝 곡인데 이거는 네. 정말 산뜻한 네. 팝 록 넘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갓세븐이 반가웠던 만큼 이분도 반가웠던 분들 아, 많으실 그쵸, 것 그쵸.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제가 뭐 여자친구 이제 갑자기 활동이 인중을 만지시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그래. 의미심장하네요. 여자친구 활동이 아, 이루어지는 깜짝이야. 동안 뭐 예, 제가 뭔가를 기여하거나 한 건 없지만 네. 여자친구를 아직도 이제 못 잃고 있는 아. 수많은 버디분들의 아. 마음을 뭐 제가 온전히 헤아리진 못하겠지만 네.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린의 솔로를 참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네, 많이 네. 했는데 정말 되게 잘 나와서 네, 기분 좋게 보고 듣고 할 수 있었고 네. 그 예린이 이제 그룹에서 뭐 다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네, 보여주는 네. 것 같고 음. 그러면서도 예린 특유의 그 에너지 음. 있잖아요. 밝고 좀 네. 이렇게 힘 있고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앨범이나 뮤직비디오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화사하고 산뜻한 네. 이 곡을 웬일이세요? 가져왔습니다. 예린의 빌리버. 웬일로 이런 걸 가져오셨지? 그쵸. 항상 이렇게, 이제 뭐 예, TNX의 약간 피켜라든지 더티 치명 약간 그렇죠, 이런 그렇죠. 느낌이시잖아요. 그런 거에 미쳐 있는 사람인데 그런 블럭 씨에게도 이 노래가 좋았다. 근데 이 곡을 네. 저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음. 이 나오고 나서 거의 계속 들었고 진짜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계속 듣는데 왜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정말 이 곡이 좋고 그냥 계속 듣고 뭔가 듣고 있으면 되게 기분 좋아지고 네. 마음도 좀 편해지고 음. 그런 매력들이 있어서 일단 이 곡을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네. 여자친구도 진짜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퀸덤도 정말 열심히 보면서 응원도 갑자기 하고 또 약간 있고. 간증의 시간 같은 느낌이 돼요. 그렇습니다. 손도 모으고 있거든요. 예, 저 예. 지금. 어떻게 뭐 또 음성 편지 한번 아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뭐 그렇죠. 아무도 BGM 깔렸어요. 네. 도전. 예린님 언제나 활동하시는 거 잘 보고 있고요. 제가 마음으로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활동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솔직히 네.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뭐 맨날 제가 이제 흥분한다. 네. 뭐 주접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사실 저 블록 씨가 더 그런 거 아니에요? 맨날 음성 편지 보내고 아, 사랑 고백하고. 아니요, 뭐 제가 늘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네, 이렇게 또 제가 대로주고 말로 받는 느낌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예린 씨가 꼭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렇다면 블록 씨가 이렇게 애절한 음성 편지와 함께 소개해주신 이번 주 격주 K-팝 최고의 수록곡 예린의 빌리버 듣고 와야겠죠? 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도 네. 굉장히 알차게 정말 맞아요. 뭐 걸기대회도 한 번씩 하고 음성 편지도 편지도 쓰고 보내고. 할 거 다 했습니다. 오늘도. 신기해요. 이렇게 저희가 2주마다 한 번씩 새 앨범을 살펴보는데도 이렇게 2주마다 할 얘기가 많고 그러니까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참 열일하는 K-팝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실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 음악 시장의 한 영역이 맞아요. 계속 음악이 나오고 그걸 또 얘기할 거리가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네. K-팝이 그만큼 열일한다. 맞습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이제 훑어주는 시간이 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네. 격주 K-팝이 작은아마 그런 곳들에서 좀 이제 뭐 영향력까지는 아니어도 네. 약간 좀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고자 이연사 자신 있게 외쳐봅니다. 네. 네, 한번 이야기 드려봤고요. 네. 이번 주에도 언급 못해서 아쉬운 앨범들 참 많았거든요. 네네. 네, 이제 뭐 첫 정규 앨범을 낸 원어스와 강다니엘도 있었고, 뭐 2년 만에 컴백한 밴디트나 또 오랜만에 보는 전지윤 씨 이름까지 네네. 다양하게 있었는데 저희가 정말 이걸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2시간 편성을 해주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약간 2시간? 알겠습니다. 네, 혼자 고민해봤습니다. 아, 잠깐. 1시간도 이렇게 힘이 든데 김유나를 버티기가.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제가 꼽았던 곡이에요. 최근 2주간 신보 가운데 가장 좋았던 수록곡 갓세븐의 Drive Me to the Moon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색다른 테마로 K-팝 메이트 찾아올게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